보시는 이 플랫폼은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냥 표준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랑, 회사 광고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신고되는 전자신고의 90%가 더존솔루션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다양한 회계 자료, 어떤 인사급여 자료, 어떤 전자결제, 메일에 관련한 또 수많은 다양한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내역들이 모두 이 업무 전용 플랫폼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인사 업무 관련한 AI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잡코리아나 사람이 쪽에다가 채용 공모를 올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봤더니 제 메일함에 이력서가 수십 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야, 면접 대상자 한번 추려봐. 그것 좀 대상자 빨리 분석해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이력서를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다 출력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그 이력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AI가 들어갑니다. 이 업무 전용 플랫폼에는 문서를 작성도 할 수 있고요,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 문서 관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 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채용 검증,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그러면 비용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AI의 웹오피스를 활용을 해서 더존 비주얼의 입사 지원자 분석 검증이라는 문서 틀, 문서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역들은 표준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내역이 아니고요, 제가 정의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요, 채용 공고라든지 지원자 현황이라든지 지원자별 업무 적합성이나 이 사람이 서류 얼마나 꼼꼼히 써왔는지, 서류 충실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그 항목들을 정의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게 있고요, 이 상태에다가 이력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표준화된 AI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 내역은 제가 메일함에서 수십 통의 이력서를 다운받았을 때 그 이력서를 이 부분에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은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지금 하는 이 작업이 다양한 이력서 양식을 첨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를 첨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안에다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AI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력서를 이 안에다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고 싶은 거죠. 여기다 질문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질문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인사 담당자야. 첨부된 이력서를 기준으로 본문의 분석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인사 담당자야. 이 이력서를 지금 분석해서 이 본문을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내역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본문에 이 내역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력서에 대한 원본 소스가 분석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분석된 자료가 본문에 대한 내역으로 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채용 적합도라는 게 먼저 나왔네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과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나와 있는 문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관련 전공도 있겠고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직전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부도 AI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하나에서 하나 더 볼까요? 이 관련한 내용 중에서 서류 충실도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충실도가 높음이에요. 왜 높음일까요?
우리가 출력해서 하나하나 검토한 내역이 아니고요. 지금 잠깐 이 몇 초 상간에 작성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충실하기도 하고 독창적이고 신뢰할 수 있대요. 오타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일관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낮음입니다. 왜 낮음일까요? 작성글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을 보여준대요. 특히 성장 과정 같은 이런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반복적인 표현과 일반적인 문구가 많기 때문에 독창성이 부족하다고까지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판단한다면 판단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성되어 있는 이런 문서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지 원본 파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연을 위해서 이력서, 입사지원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더존에서 사용 중인 그냥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력서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다양한 내역을 통해서 어떤 입사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형태는 회사별로 좀 다르실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형태의 양식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이 예시로 면접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면접 봤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이력서 중에서 우리끼리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누구 뽑고 싶으세요? 우리 누구 뽑을까?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주관적인 요소 없이 객관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력서를 띄워놨는데요. 이 안에는 한 명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묶음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 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분석 자료에 첨부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것 같은 직원이 누군지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면접 보실 때 어떤 기준이 먼저 최우선순위로 판단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함께 오래만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이 이력서 중에서 오래 다닐 사람 누군지 뽑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AI 입장에서는 나관리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 을지컴퍼니라는 가상의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원으로 추천한다는 내역까지 그대로 검토해서 딱 만들어냅니다. 자, 재밌는 시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력서를 가지고 하고 있죠. 작년 중순에 면접장에서요 굉장히 유행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떠오르십니까? 지원자분 MBTI 어떻게 되세요?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거 질문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MBTI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넣어서 AI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의 입사지원서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밝은 성향을 갖고 있는 직원을 추천해주고 그 직원의 MBTI가 무엇인지 유추해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표준화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력서를 분석해서 이 AI가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AI는 이미 실무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미 사용하는 고객사가 있는 업무용 업무용 AI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의 핵심은 어떤 데이터에 연결하느냐가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ERP와 같은 데이터에 표준화된 내용으로 잘 데이터를 쌓고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에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어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한 이 질문에 따라서 김국세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또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MBTI는 ENF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예측에 대한 결과 각도 표현을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든 이 AI를 사용하면 MBTI를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 내역대로 이 문서를 정의해 놓게 되면 그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회계 담당, 인사 담당과 같은 업무 담당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메일 업무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가 실행해 놓은 이 화면이 받은 편지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편지함입니다. 예시로 메일 하나를 클릭했고요. 선택한 이 메일은 양이 굉장히 많은 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AI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재촉이 옵니다. 그거 봤냐고, 빨리 답장 좀 달라고. 그러면 이럴 때 예전 같으면 다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확인하고 다시 또 메일을 작성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본문에 대한 내용에 그대로 AI를 호출해서 그 부분에 인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작업이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요. 라이브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서버거든요. 받은 편지함에 그대로 인식을 했더니 벌써 분석을 마쳤다고 나오고요. 이 안에 질문할 수도 있고 당연히 추천 프롬프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첫 번째는요. 요약해줘 관련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요약만 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약도 하고 이 메일에 대한 답장 초안 정도는 작성해야 이 AI에 대해서 지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답장 초안 작성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AI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스크롤이 긴 내용의 메일입니다. 인사말부터 벌써 본문에 대한 내용 분석까지 했고 마지막 맺은말 인사까지 딱 넣어서 마무리 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메일 업무가 많은 분들 선택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대로 확인을 했을 때 제가 어투가 좀 다르다면 그 내용들을 살짝 변경해서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무용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AI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로 AI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AI와 메일함이 함께 있다 보니 간단한 반영 버튼으로 그대로 벌써 반영을 시켰고요. 전 이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메일 주소 한번 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인사말부터 썼다 지웠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 초안 잡혀진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쪽과 결합됐을 때 이 AI가 어떻게 동작됐을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계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회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그냥 쉬운 일반적인 현황물 하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이 내용은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는 현황물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회사에 매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월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우리 회사의 월별 추이를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우리 판관비라 그러죠. 회사에서 사용되는 비용이요. 그 비용에 대한 내역이 어디에서 얼마큼 사용됐고 혹시 어디에 빠진 건 없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담당자라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한눈에 딱 보이겠습니다만 신입 직원이에요. 지금 바빠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 한눈에 안 보이고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간략히 정리한다면 정리하는 것도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AI를 호출합니다. 모든 주요 메뉴에는 AI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에 질문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원래 현황에는 전체 잔액만 있었습니다. 전체 총 금액, 누적 금액만 있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당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당기, 올해란 뜻이거든요. 올해 소모품비, 당기 소모품비 내역을 표로 알려주고 전월 대비 증감란을 함께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단기 소모품비 내역을 표로 알려주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표로 그려줘 라고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역이 표로 그려져요. 우리 물론 원래 현황물에서도 잘 나왔었긴 한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누적 금액이 있으니까 얼마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됐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 아니고 전체 누적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늘고 얼마가 줄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이 안에서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전월 대비 증감이라는 거는요. 원래 사용하던 ERP 컬럼에 없던 컬럼이에요. 우리 ERP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 관리자께서는 금액으로 보고받지 않고 퍼센트, 율로 보고받는 걸 원하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질문에 대해서 증감, 율도 함께 표현해달라는 내용만 추가하면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단기 소모품비 내역을 표로 알려주고 전월 대비 증감만, 증감율을 함께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더니 원래 회계 담당자가 엑셀 작업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 현황물인데 그것을 벌써 AI가 잠깐 몇 초 만에 완성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이 상태에서 방금 앞에서 보셨던 문서 작성 도구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표로 잘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보내기 합니다. 내보내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서화하고요. 문서화해서 완성된 내역을 이 문서 작성 도구, 이 웹 오피스에서 그대로 활용해서 그대로 보고 문서에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클릭하는 단계에서 키보드를 사용한 것은 프롬프트를 던지는 단계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우스로 간단히 적용해서 다음 쪽으로 적용을 마쳤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을 받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희 관리자분께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서 발표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것을 제가 직접 작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인쇄물이랑 비슷할 겁니다. 대략적인 주제, 목차, 아젠다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보고문서를 자동으로 만드는지 AI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화면에 보면 AI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보신 챗 GPT 화면이나 그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AI 버튼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창을 호출할 수 있고요. 더존에서 만든 AI 이름은, 이 업무 전용 AI 이름은 원 AI입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을 던질 텐데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제 시연에 포인트가 있죠. 이력서도 적용했고 손익계산서에도 적용을 했었던 표준화된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분석자료 안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내역들, 공고문을 그대로 인식시킵니다. 나는 표준화된 답변을 받고 싶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줘라고 직접 인식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받았던 그 내역을 그대로 인식시켰고요. 그 내역을 적용했습니다. 인식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인식되는 문서는 한글이든 워드든 PDF든 엑셀이든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가 인식되는 문서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식됐고 이 상태에 프롬프트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뭐라고 던지면 되겠습니까? 관리자에게 보고할 요도예요. 그 내역을 그대로 분석 자료에 첨부된 내용, 이 분석 자료거든요. 분석 자료에 첨부된 내용을 만들어줘, 표로 그려줘 라고 그대로 프롬프트를 던지게 되면 그 내역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금 대량으로 있었던 그 내역을 보고에 대한 형태로 그대로 쭉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계시고요. 어떤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맞춤형 정보를 인식시켜서 거기서 답변을 얻는다면 그 정확도와 신뢰성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데이터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표를 참고하면 된대요. 마찬가지로 이 내역에 대한 것도 그대로 보고를 위해서 별도로 문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서 쪽으로 그대로 보냅니다. 지금 이 내역은 독립된 AI가 아니고 통합 플랫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내역을 보게 되면 이미 작성용 오피스에 그 내역이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로 이미 적용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준비된 시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어떤 필요한 내역도 그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적용된 내역을 그대로 다른 쪽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된 내역 전달하거나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회사 내에서는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쪽지로 같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내역들을 메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대로 메일로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업무 속에 활용하면서 전달한다면 별도로 저장해서 첨부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클릭 한 번에 메일 화면 첨부돼서 그대로 최종 업무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내역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주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질문 좀 받을까요? 네, 질문. 네. 시간 좀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질문 네.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나왔는데요. 네. 인터넷이 안 되는 마무리된 기관에서는 네. 안 됩니다. 네. 네,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네. 그 플랫폼으로 만들었을 때 네. LML 모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를 네. 거의 담은 것 같아요. 네. 업무의 효율성, 네. 그 다음에 여러 맞춤형,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치를 담고 있는데 실제 사용했던 저는 LML 모델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모델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추천 프롬프트로 준비해 놓은 내역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예시로 우리 인사정보 현황 쪽에서 한번 프롬프트 적용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더존의 장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만 연결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얼만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까지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ERP 메뉴를 하나 띄웠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시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을 딱 제공받았을 때 바로 활용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AI 호출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추천 프롬프트를 그대로 예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부분은 독립된 화면이 아니고 우리가 인사 업무, 어떤 급여 업무를 하게 됐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현황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롬프트, 질문의 예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하고 그런 데이터를 뽑아줘라고 한다면 사람이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AI가 스스로 인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RP를 한 번쯤 사용해 봤다면 이런 내역 관련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가지고 엑셀로 가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엑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아까 인사 관련 데이터도 그렇고 네. 보면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네. 신뢰성 검증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는 이 데이터는요.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DB와 연결되어 있는 AI가 아니라 우리 고객사별로 사용하는 그 서버 단위로 만들어 놓은 AI 전용 맞춤형 DB라고 보겠습니다. 그 DB에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버전은 GPT-4 옴니 버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직접적으로 질문에서 받아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만의 DB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1차로 받아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오픈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맞춤형 DB와 적용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정보만 받아온다라는 의미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